안녕하세요. 정당한 암보험TV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암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일명 유암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주로 분쟁이 많았던 경우는 직장유암종에 해당하지만은 위, 폐 등에 발견한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분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200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게 신경내분비 종양은 약관상 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 생명보험사 중 S생명, H생명, K생명 등은 2021년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회물류 변경 이전까지는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암보험은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내분비 종양은 종양의 발생 부위, 종양의 크기나 침윤 여부, 침윤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약관상 암이고 종신보험이나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암보험금은 물론 중대한 암 보험금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신경내분비 종양 진단을 받고도 암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하였거나 CI보험이나 종신보험에 중대한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응당 받아야 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부당하게 받지 못한 암보험금 다시 청구해서 받으세요. 일단 내가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알려면 내가 받은 진단이 신경내분비 종양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진단이 신경내분비 종양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치료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로는 내가 받은 진단이 신경내분비 종양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진단서는 보실 필요 없어요. 조직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병명만으로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의 정식 병리학적 명칭은 유로엔도크린 투머, 그리고 과거에는 카시노이드 투머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의 병명 부분에 유로엔도크린 투머 또는 카르시노이드 투머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내가 받은 진단이 신경내분비 종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에서 암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는 시종일관 신경내분비 종양을 악성신생물, 즉 암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분류 내용 한번 보면 제4차 한국표준질병 2007년까지 적용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는 충수, 즉 맹장에 발생한 신경내분비 종양 이외에는 모두 악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5차 내지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도 경계성 종양을 지칭하는 형태분류 번호는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다 악성으로 분류를 했고, 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신경내분비 종양은 은친화성 신경내분비 종양을 의미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는 유로엔도크린 투머를 직접적으로 악성, 형태분류 번호 M8240/3으로 직접 명명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제8차 변경에서는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코드 M8240/2를 아예 삭제하고 모두 M8240/3으로만 분류해서 악성으로 진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신경내분비 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시종일관 악성신생물에 해당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에서 암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는 신경내분비 종양을 분명하게 암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험회사는 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암보험금을 거절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분들이 발행한 진단서의 내용 때문일 거예요. 2021년 이전까지 환자를 치료한 의사분들은 종양 크기 1cm 미만의 신경내분비 종양을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했습니다. 살펴보면 이 사례에서 보듯이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직장의 유암종, 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 직장의 신경내분비 종양 다양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사례에서 봤듯이 대부분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했습니다. D37로 코딩을 했고, 심지어는 양성신생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진단대로라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분류한 대로 악성신생물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한 형태의 종양에 대해 어떤 의사는 경계성 종양으로, 어떤 의사는 양성 종양으로, 어떤 의사는 악성 종양으로 진단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완전 복불복인 거죠. 이런 진단을 핑계로 그동안 보험회사는 치료한 의사가 어떤 진단을 하든 간에 신경내분비종양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업무를 의뢰하신 분들은 모두 암보험금 전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왜 암보험금, 중대한 암보험금 전부를 받아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분쟁이 반복되던 중 2018년 8월쯤 신경내분비종양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직장에 발병한 혈관이나 림프절 침입이 없는 종양 크기 1cm 미만의 신경내분비종양이라도 보험상 암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CI보험이나 종신보험에서 정한 중대한 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계약자가 승소해서 보험회사가 상고한 사건하고 보험회사가 승소해서 계약자가 상고한 사건을 동시에 비교하여 심리 분석했고 결과적으로 신경내분비종양은 약관상 암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유명한 S생명하고 관련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이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봐라 하면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암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생명은 여전히 신경내분비종양은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요. 이 대법원 판결 중에 S생명에 관련된 사건은 1심과 2심을 S생명이 이겼고 계약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경내분비종양이 약관상 암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2심은 부당하니 다시 판단하라고 하면서 2심 재판부에 되돌려 보냅니다.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2심은 파기환송심에서 암보험금은 물론 중대한 암보험금 모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는데 S생명은 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합니다. 이후에 K생명, H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하고 H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가 S생명에 동조해서 아직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보험금 분쟁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정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조정 판결에 불복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 M8240/2를 아예 삭제하고 신경내분비종양을 모두 악성신생물 M8240/3으로 일원화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당연히 암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제8차 변경 한국표준사인 분류 이외에도 또 일부 의사선생님들은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 종양이나 양성신생물로 진단한 경우가 있었고 또 일부 보험회사도 그런 의사 진단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의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보험회사는 여전히 의사의 진단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위반을 넘어서 이런 계약자를 기망하는 사기로와도 무방합니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변경 이후에 많은 보험사들이 의사가 발행한 진단 내용에도 구애받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했고
이제는 병원의 의사분들도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8차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도 불구하고 S생명을 포함한 몇몇 대형 생보사들은 2021년 이전에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은 환자분에 대해서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에서 S생명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2022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S생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그 기각의 의미는 신경내분비종양은 발생 부위, 종양의 크기, 분화도 등과 관계없이 모두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에 해당함은 물론 CI 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중단암에도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의미는 2021년 이전에 진단된 신경내분비종양도 암보험금은 물론 중대한 암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소송은 2015년 10월쯤 시작해서 무려 7년이 지난 2022년 3월 31일에 종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무려 7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함은 물론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 라는 최종 결론은 매우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소송이 진행되는 7년 동안 S생명은 물론 S생명과 행보를 같이 했던 몇몇 대형 보험사들 그리고 손해보험사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암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들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막대한 이득을 보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은 무려 7년 걸렸습니다. 환자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인지하고 과거에 받지 못한 보험금을 달라라고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효가 소멸됐으니 보험금 지급 못하겠다 하고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너무 속보이고 뻔뻔한 보험회사 만행이죠.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 3년이 지났어도 한번 싸볼만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이 합당한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경내분비종양은 보험약관상의 암에 해당하고 CI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라는 사실과 암 관련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 없이 명백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진단이 신경내분비종양인지 확인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조직검사 결과지 병명란에 뉴로엔도크린 투머 또는 카르시노이드 투머라는 단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있다면 신경내분비종양입니다. 진단서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만일 신경내분비종양에 해당하고 암보험금 또는 중대한 암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 보험회사의 암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세요. 세 번째, 의사가 진단서의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이나 양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진단했더라도 개의치 말고 보험금 청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보험금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시 한번 청구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 가입한 보험의 회사가 메이저 생명보험회사인 S생명, K생명 또는 H생명이라면 반드시 살펴보세요. 이 보험회사들은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암보험금 물론 중대한 암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만일 보험회사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암보험금 TV와 상의하세요. 무료로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진성 보험금분석센터는 여러분들이 받은 진단이 보험에 적합한 진단인지, 정당한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무 비용 없이 무료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주장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암 등 어떤 진단을 받았든 간에 일반암 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보험증권 단 3가지만 제공하시면 추가로 청구할 보험금이 있는지 아무런 조건 없이 확인해 드립니다. 단 한 번의 확인만으로 때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추가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금, 아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의 직장, 위, 폐 등에 발생한 신경내분비 종양의 암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가, 혹은 난소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회사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이런 종류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난소의 경계성 종양에 대한 암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정당한 암보험금 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